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운전사들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는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타다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진노위는 지난달 30일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는 전직 타다 운전사 A씨의 신청을 각하한다는 내용의 판정서를 타다의 운영사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진노위는 판정서에서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네요.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진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A씨는 타다 운영사로부터 복장 및 근무 태도 관련 지시를 받았고 고정 취급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진노위는 A씨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졌다고 봤는데요. 근무 여부와 근무 시간,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고 타다 운영사가 복장 및 근무 태도 관련 매뉴얼을 제시한 것은 서비스 유지를 위한 것이지 지휘 감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다 측은 이번 서울진노위의 판단이 타다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렌트카 업체처럼 기사를 연결만 해준 것이라는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지난해 10월 검찰이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 타다가 운전자들의 출퇴근과 휴식을 관리 감독해 사실상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죠. 타다 측은 진노위의 판단이 향후 1심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A씨는 주말에만 타다 운전사로 일했기 때문에 주중 타다 운전사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서울진노위가 A씨를 프리랜서라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가 주말에만 일했다는 것이라 모든 타다 운전사가 프리랜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레진 코믹스 웹툰 모기전쟁이 2019 SF 어워드에서 만화 웹툰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레진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립과천과학관 창조홀에서 진행된 2019 SF 어워드에서 모기전쟁이 다리 위 차차 좋아하면 울리는과 함께 만화 웹툰 부문 수상작으로 결정됐네요. 2019 SF 어워드 만화 웹툰 부문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작해 지난해 5월 31일 사이에 발표된 모든 만화와 웹툰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정지훈 작가의 웹툰 모기전쟁은 인류를 멸종위기로 몰아넣은 모기와의 최후전을 그린 독특한 발상의 SF 판타지 웹툰인데요. 2017년 12월 연재를 시작해 2018년 10월 48화로 완결된 후에도 레진 코믹스를 통해 서비스 중이며 종이책으로도 출간된 바 있습니다. SF 어워드는 SF 콘텐츠 발전을 위해 제정된 국내 대표 SF 창작 콘텐츠상인데요. 6회를 맞은 SF 어워드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 SF협회의 후원을 받아 만화, 웹툰, 웹소설, 중단편 소설, 장편 소설, 영상 등 5개 부문에서 우수 작품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국내 성형외과를 기준으로 해마다 100에서 1000톤 정도의 폐지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런 폐지방이 의외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 유용한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산업적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인데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 헬스 핵심 규제 개선 방안에는 인체 폐지방을 의료기술이나 의약품 개발에 재활용하는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사람 몸의 지방에 포함된 줄기세포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LA 캘리포니아대 재생생명공학 및 치료연구실 연구팀은 2001년과 2002년 각각 인체 지방조직에 들어있는 지방줄기세포가 골수나 제대열에서 얻는 성체 중간 옆줄기세포처럼 뼈와 관절, 근육 등 사실상 모든 종류의 세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죠. 2007년에는 이탈리아 베로나대 성형 및 재건수술 연구팀이 세계에서 최초로 지방줄기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해 망가진 혈관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방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보다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람의 폐지방에서는 이외에도 세포를 배양하는 틀로 사용하는 세포 외기질과 화장품과 성형에 사용되는 콜라겐도 얻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들 물질은 주로 태반이나 시신에서 얻었지만 시신에서 얻는 경우는 보존 처리 과정에서 오염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에게서 얻은 지방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한 사례는 없는데요. 국내에서도 부패와 감염 우려 때문에 의료 폐기물로 분류해 전량 태우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인체 폐지방을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대구 스마트 웰리스 규제 자유특구에서만 산업 활용 목적으로 연구를 허가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국내 병원들과 공동으로 인체 폐지방을 의료용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방줄기세포 외에도 세포 외기질을 이용해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연구팀은 세포 외기질에 있던 세포를 모두 제거하고 원하는 세포를 틀에 집어넣어 인공장기나 실제 장기보다 작게 만든 미니 장기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체 폐지방은 경제적 가치가 높지만 실제 산업에 활용되려면 넘어야 할 벽이 여전히 있는데요. 해외에서 인체 태반에서 얻는 콜라겐은 5mg이 약 80만원에 거래되는데 인체 폐지방 1리터에서는 콜라겐을 약 0.6g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계가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안전하게 인체 폐지방을 사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폐지방을 의료기기와 바이오의약품으로 활용하려면 먼저 지방기증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월 총선과 2022년 대선으로 정치권이 선거 전국을 이어가는 가운데 유튜브 등 온라인상의 선거 범죄를 막기 위한 대응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온라인상의 텍스트, 동영상 등에서 위법 게시물을 검색, 추적하는 체계가 전면 도입됩니다. 디지털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구축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사이버 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 커뮤니티가 급증하고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음해하는 가짜 뉴스들이 빈번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적용 가능한 AI, 기계학습, 음성인식,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총동원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와 인터넷 포털의 게시판과 댓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에서 비방, 흑색 선전 등을 가려낼 계획입니다. AI와 기계학습 플랫폼의 위법 게시물 DB를 학습시킨 후 유튜브 동영상과 인스타그램 이미지는 음성인식 및 패턴 인식, 게시판 글과 댓글은 텍스트 마이닝 등의 기술을 적용해 위법 게시물을 수집, 검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중앙선관위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센터가 프로젝트를 주관해 해외 시스템 구축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관리 시스템, 조사 단속 시스템 등 기존 IT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BTS, 즉 방탄소년단과 유사한 상표가 등록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인기에 편승해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상표 권리가 무효화될 수 있는 건데요.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인기그룹 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제3자가 메이크업 화장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BTS 상표권을 대상으로 청구한 상표 취소 심판에서 해당 상표권의 취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상표권자가 고의로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수요자의 출처 오인 및 혼동을 불러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상표권 취소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쓸 경우 오인 및 혼동을 생기게 해 해당 상표의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가 취소된 BTS는 2014년 D 주식회사 이모 씨 이름으로 출원됐으며 이듬해인 2015년 9월 등록됐습니다. 이 상표는 메이크업 화장품, 광택 크림, 립스틱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했지만 이 회사는 2015년부터 중국 수출 제품 일부에 BTS를 표시하고 등록된 상표를 변형해 자사 화장품 제품에 무단으로 광고 및 판매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 같은 행위를 BTS의 명성에 편승한 상표 부정 사용으로 판단했네요. BT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명칭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음반, 가수 공연업, 광고 모델업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BTS가 의류, 화장품, 휴대전화, 금융 등 다양한 상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등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로 봤기 때문에 상표 취소 심결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표권자는 우리가 실제 사용한 상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인 Back to 16, 16살 피부로 돌아가자의 축약 표기로 사용한 것일 뿐 BTS 표시 제품은 모두 중국에 수출됐고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취소될 이유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BTS는 방탄소년단의 영문 명칭으로 음반 시장에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화장품 분야에서는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투데이였습니다.